예, 북방 문화권의 네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쓰이고 있는 이 힌두니즘은 바로 우리 동이들이 살았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힌두니즘으로 불리우는 베다서는, 이 베다는 아까 같이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그랬죠. 모두 천축구에서 경전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서화되기 이전에는 무인들에 의해서, 이 무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무인들에 의해서 수천 년을 구전해 왔다는 것이죠. 구전해 왔으므로 그 역사는 1만 년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천축구의 우주관과 윤회관은 숫자 60의 배수로 이루어진 간집법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다 경전에서 이르는 신의 세계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5조 5200억 년 전에 브라마가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라마는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신이며 우리가 말하는 불암상제보다도 더 위대한 신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다에서 말하는 불암상제 이전은 바로 공의 세계미로 일반적으로 마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석제 환인 시대에 일어나는 사상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원 세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고와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고 철학과 사상과 천문학이 바탕이 되는 것이 제석 환인 시대에 표면화돼서 이 제석 환인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사상적 베이스가 바로 공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단순히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언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은 수틀리타에서 나왔는데요. 산스크리트로 SUTRI TA 장음입니다. 수틀리다는 것입니다. 수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 저 우리말 수가 틀리다는 말로 이제 생명이 살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생명 이주로 돌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공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 공이라는 말이 바로 석제환인 시대 때 사상이고, 석제환인 시대 때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은 이 공의 사상을 말하는 것인데, 불교 사상인 공은 바로 석제환인 시대 때 이미 대두되었던 이야기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은 수틀리타에서 공성과 죽음 이후에 공무로 발견된 그뭐고 대별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수틀리타 해가지고 수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공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데, 이 수틀리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의 자기의 그 왔던 자리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무, 공허라 이제 대비를 했고요.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잘 이해해야만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방이 물의 사상, 생명 사상이라면 남방은 불의 사상, 광명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광명이 마지막으로 빙하기의 계백사성으로 태양의 아들로 바뀌고, 나중 천신사상과 천재사상과 소도사상과 선민사상과 천재, 환인, 왕임금, 대부, 사대부, 선비, 양반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지배계층을 우리가 정통 정통 뭐냐면은 우리의 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문화권의 자연사상이라면 북방은 인위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예, 민주화는 자연사상인 무의사상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마하문화권과 가야문화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민주화의 성지고 해방부다 이런 표현을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민주화는 자연사상이 무인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와 기는 우리가 법가사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규범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와 기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변화. 변화,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조화된 사상이 우리가 황국 전통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읽어드리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수 틀리다는 해서 노말로서 공성과 아까 공성은 수 나타나다 그랬죠. 수 나타 공성의과 죽음 이후의 공무 공허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로 대별된다. 빛으로부터 천문학을 함께 설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부터 뭐냐면은 천문학이 시작됐다는 것을 함께 설명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세상의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만은 그런 황홀함도 잠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빛 때문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 또한 무상하게 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정막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태어난 한 세상 말없이 살아가면 그만인데 빛으로부터 다시 어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몽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잿빛만이 가득한 빛의 영영 앞에 언제나 그랬듯이 아쉬워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그 문장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의 존재를 볼 수 없으니 암흑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깜깜한 밤하늘에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서 별빛조차 하나도 없을 때 세상과 나는 애초부터 인연이 없었던 것인가 하여 서운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에 멀어지고 싶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차라리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때문이지 죽음 그 자체가 원래 두려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죽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숙한 것은 밝은 빛으로 자라나지만 그것들도 종말에는 암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애초부터 하나였음을 깨닫는 것이 내가 세상 한 모퉁이에서 서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가느린 한 줄기 빛은 외롭지 않다. 누구든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눈물이 날 것이다. 오, 한 줄기 빛의 생명 힘을 가졌구나. 이렇게 뭐냐면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북방 문화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문명학술에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글을 골장에서 재해석해서 이거를 북방 문화권으로 설명해서 천추환인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